자, 여세를 이어서 음 그 IF 터지기 전에 세원기공은 음 끝나지 않을 것처럼 승승장구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논노에 논노가 부도나기 전 공동대표이사로 투입하 하기 투입할 정도로 그렇게 어 중견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노로 투입되고 나서 95-6 년도쯤에 어 채권단 논노의 채권단이 보기에는 재무 구조가 부실하고 알려진 것처럼, 그리고 그 논노의 부동산을 노리고 들어왔다라는 그 불신, 그리고 논노의 그 유승열 회장과의 그 미국으로 도피한 논노의 유승열 회장과의 어떤 연결고리, 그거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남 신장 택지개발 지구에 그 650억의 수주권, 한신공영에. 자,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에 또 부동산 개발 사업권, 주로 지하철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호동 우리 강동역 그 주상복합 개발 사업. 자, 그리고 연천 전곡역의 세원 빌라 건설 사업. 자, 그리고 어 자, 이런 식으로 또 중국의 어떻게 됩니까? 천진시 그리고 북경시의 그 각종 그 저기 호텔, 그리고 그 천진온천 호텔의 그 투자. 자, 이렇게 그 보통 차입을 해서 아무 담보 없이, 자 차입을 해서 자산을 늘려서 마치 삐까뻔쩍하게 보이는 그런 문어발의 확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역풍을 맞죠. 자, IMF가 터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현대 그 세운기공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그 역사의 현장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9 145 화의 개시 결정과 인가 2005 하하 미시 화의 취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자, 자, 98년 11월 5일 화의 절차 개시 결정이 떨어집니다. 98년 12월 31일에 화의 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자, 화의법이란 무엇이냐면, 화의법은 도산하고 파산 그리고 회사 갱생에 몇몇 제도가 있는데, 법으로 규정된 게 있는데, 화의법은 채권자와 부도 나기 전, 또 부도의 그런 어떤 그 어음이 부도 났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부실 징후, 그러한 부실 징후들이 보면은 그 당좌 예금이 정지가 되고 하는 등의 부실 그 지급 중지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화의를 신청해서 화의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채권단들하고 그 거래처의 그 채권단들하고 채무자가 부도 나기 전에 채무자가 잘 법원의 그 보조 감독 하에 잘 협상을 해서 그 일장일단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적정선에서 그 음 경영진의 경영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채권자도 그
이렇게 회사 정리라든가 이런 파산으로 있기 전보다는 더 높은 그 채권액을, 물론 그 채무의 일정의 그 감이 있겠죠.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 그 회사 정리라 법정 관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채권액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원래는. 자,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98 년에 98년 말기에 화의 절차가 개시가 결정이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화의 인가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돼 가지고 이제 파산을 선고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 기간이 보시면 이제 6-7년 끌었죠. 자, 6-7 년이 끌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원기공에 자, 989-145로 화의가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화의 그 절차가 개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회사 세원기공, 자, 그 화의 절차, 즉 화의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어 법원에 법원에 화의 개시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세원계공이죠. 그러면 이때 기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법원이 하게 되고, 그 그것을 이제 비용을 예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의 개시 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는 재산이 얼마 있고 그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서류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예탁을 해야 되고 예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보전 처분이 떨어집니다. 아니 이 기간에 화의 개시를 신청을 해서 채무자만이 할 수 있고, 화의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 법원은 직권으로 보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그래서 그 정리위원회, 보통 회계사들이죠.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들이 정리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채무자의 그런 재산에 근거한 그런 신청 서류들을 그 채무자가 올린 재산을, 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신고를 한 바탕으로 해서, 자, 채권자들이 어 그 채권자의 과반수, 그리고 그 채권액의 4분의 3이 이상이 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화의 그 조건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올린 그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취소가 되는 것이고 화의가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의가 가결이 되면 화의 인가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런데 이 화의 인가의 결정에서 채무자가 이행 지체를 하거나 해태를 해. 그러면 이제 그 화의 취소를 하게 되죠. 자, 간단히는 이런데 그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이 사건 화의를 취소한다. 이 989-145의 화의 개시에 대한 거를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주문이 떨어졌냐면 2005년입니다. 그래서 98년에 한 7년 동안 끌어서 6, 7년 끌어서 이제 그 취소를 하게 됐는데 이유는 뭐냐? 채무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해온 주식회사다. 그래서 천호동 447-8 강동역에 지상의 주상 복합 건물,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 분양하던 중 외환위기로 IMF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분양 계약자의 해약 사태로 부도를 발생시키고 법원에 화의 개시 신청을 했다. 자, 여러분 IMF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분양 계약자의 해약 사태냐? 자, 보통 우리는 그 전에 담보를 주고 부동산을 담보 잡고 그 대출을 그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어떤 신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서비스라든가 이제 용역으로 해서 나중에 갚게 되는 그 차입 거래를 보통으로 했습니다. 주로.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돼서 부동산을 담보 잡고 대출을 했으면 자, 그런데 이 우리 강동역 현대코아에 자, 보통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보가 부동산에 내가 집을 사. 그러면은 자, 내 재산이 2억이고 내 집이 10억 가치가 있어서 8억을 부동산에 아니 8억을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10억이면 모르고 집값이 10억이고 11억, 12억 이렇게 집값이 점점 오르면 모르겠는데 집값이 만약에 8억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20%가 하락이 된 거죠. 집값에. 자, 그러면 원금으로 통쳐야 되고 그리고 이자로 하면은 나는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대출금도 못 갚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집값이 7억, 6억으로 떨어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원금도 못 갚는 상황입니다. 집을 줘야 되죠. 그럼 거리에 나앉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 계약자의 해약 사태가 이루어졌고 98년 부도를 발생시키고 같은 달 이 채무자가 화의 개시 신청을 했다. 채무자는 이 법원으로부터 화의 개시 결정을 받았고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가 가결되어 화의 인가 결정을 받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의 개시 신청을 하고 화의 개시 결정을 받고 화의 인가 결정을 받는 이 시기에 채권단한테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갚아 나갈 거다. 단지 이 정도만 감해 주면은 내가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 기간을 이렇게 하고 이자를 어떻게 지불할 거며 그런 협의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가된 이 화의 조건에 따르면 담보권 없는 일반 화의 채권 중 그냥 화의법에 의한 화의 그 채권단의 채권 중 원금이 1,000만 원 이하면 1999년 말까지 전액 변제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9년 말에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말에 균등 분할 변제하겠다. 그러나 채무자는 담보권 없는 일반 화의 채권 약 82억 3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게 언제죠? 자, 이 그 화의가 인가 그리고 개시 결정 나고 화의 개시 결정 나고 인가 결정하고 나서 98년도에 하고 나서 2005년에 그렇게 저기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 그러면 그 후의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채무자가 제시한 나 이렇게 상환하겠다. 나 이렇게 변제하겠다라는 거를
채무자가 못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채무자는 담보권 없는 일반 담보, 그 부동산 담보라든가 어떤 담보 없는 일반 화의 채권 약 82억 3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채무자고 신축한 현대화 상가 및 부여 아파트. 부여 아파트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지는 모르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부여의 충남 당진이라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그러면 거기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잠깐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리죠. 충남 당진 부여. 자, 여기가 가동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세원 아파트 이렇게 보이죠. 자, 세원. 그죠? 가동 뭐 세원, 나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아파트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공실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을 비롯해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로 채무자가 스스로 산정한 2004년도 매출액이 약 2억 5천만 원, 영업 이용이 운전 자금에 해당해서 영업 이익이 약 2,900만 원에 불과하다. 화의 채무 변제는커녕 운전 자금 조달도 쉽지 않다. 채무자는 2002년 말경 이후로 화의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 체납액이 약 4억 5천만 원 이상이다. 자, 여러분. 그리고 최근 4년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고 채무자가 스스로 작성한 2004년 12월 말 현재 대차 대조표상 자산은 342억, 부채는 393억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채 393억, 자산 342억,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굳이 따지자면 50억이죠. 자, 50억에 부채 약 393, 400억 치고 50에 8, 800%가 됩니다. 부채가. 그러면 자본에 해당하는 부채 비율을 어떻게 돼? BIS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8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 잔존 하의 채권자인 72억까지 현대산업개발 어떻게 됩니까? 시공사 현대산업코아상가 78개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인데 채무자는 위 가처분을 해제해주면 위 상가를 매각해 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면서 위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무엇에 기해서? 화의에 기해서 화의의 채권단의 잔존 화의 채권단 72억,
가인.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놓고도 4분의 3 이상이죠? 거의 반 이상이죠? 자, 그러면 이 화해 최대 잔존 화해 채권자인 이 현대산업개발의 화해를 진행하겠다, 진행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 감정 가격이 40여 개 불과하다. 뭐? 상가 78개가. 위 회사에 대한 채무. 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상가 78개 물건들이, 응? 세원기공의 물건들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위 회사는 이 법원에 채무자가 화의 조건의 이행 가능성이 없어서 자물을 화의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자,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으니까 나중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 조건을 이행하고 해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화의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서 취소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언제? 2005년 4월 13일. 화의 절차 중에 언제? 화의 취소 결정.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것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이어지는데 이제 자, 이 기간은 또 어떻게 됩니까? 1999년 접수일은 1999년에 확정일이 2003년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화의 기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재산 보전 처분이 일어난다 그랬죠? 재산 보전 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화의가 신청을 돼서 화의 개시 결정돼서 화의 인가 결정이 있기까지, 그렇죠? 그동안 재산 보전이 되고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코아는 공사비가 여러 번 증액이 돼요. 그래서 잔존 화의 채권뿐만이 아니라 채권액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그 상가 78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담보 채권이죠. 담보권은 별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데 어, 제가 어떻게 해요? 재산 보전 처분의 그 기간에 화의 인가, 그러니까 화의가 신청이 돼서 화의 개시 결정과 그러니까 이 절차에 보시면은 자, 자, 보전 처분이 되고 화의 개시 신청과 개시 결정이 나서 자, 화의 개시 결정과 화의 인가 이 시기에 화의에 해당하는 하필 공사비가 그 당시 증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증액이 됐는데 그 당시에 증액이 된 적이 있어요. 자, 그게 한 10억 이내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현대산업개발은 자체적인 법리 해석을 내립니다. 자, 이것을 법원에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이 돈을 마련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공사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이어진 공사의 개념이라고 해서 적용을 하게 되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처음에는 누락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그 법원에 그러면 그 저당권을 말소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서 그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받고 양수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냐 어떻게 됩니까? 재산 보전 처분에 의해서.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 결국은 이 2005년 그래서 화의 취소가 되고 컴퓨터가 조금 느린 거를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은 2005년 하한 20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20 파산 폐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파산, 파산 선고되었어요. 자, 989 일서에 대해서 화의 인가를 했으나 2005 하하 미습으로 파산을 선고하겠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의를 다룬 게 현직 판사가 화의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면, 자, 97년에 97년 10월에 현직 판사가 화의 제도를 실날이 비판했다. 비판. 진로 기하 등 이름 들어보셨죠? 기하는 법정 관리를 거쳐서 법정 관리를 거치느냐 화의를 하느냐 해서 아까 화의를 하게 되면은 자 현직 부당판사가 신랄히 비판한다. 대법원 재판 연구로 재직 중인 강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법률신문에 기고한 화의제도 도산된 기업의 구세주인가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현행 화의제도는 본래 목적인 회사 재건보다는 파산 선고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거나 재산 은닉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화의 제도가 채무자의 독단 등 폐해가 많고 화의 조건 이행을 위한 강제력도 없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법원이 화의 개시를 결정해도 효력이 철저하지 못하다 지적하고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의 제도란 채권 채무자 간에 체결하는 일종의 합의로서 신청 기업은 채권단의 양보를 얻어 파산을 모면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목적하에 도입되었다.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시행사 세용기공과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자, 공사 대금에 관한 그 78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하면서 그런 소송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하나 지금 맛배기만 보여드리면 자, 공사 대금의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갑니다. 3심까지. 그리고 자, 보이시죠? 자, 접수일은 1999년 11월 3일, 확정일은 2003년까지 갑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합니다. 원고,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나서, 자, 대법원까지 가게 돼요. 자, 이게 중요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피고 대리인, 뭐, 황덕희,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원고는 현대산업개발은 법무법인 3대로 펌 중에 하나인 태평양입니다. 자, 치열했다는 것이죠. 자, 치열했고, 자, 99년 판결문만 36장이 돼요. 판결문만 36장입니다. 자, 고등법원에까지 가면은 거의 39장 거의 40장 가까이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피고는 원고에게, 자, 41억 중, 자, 41억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고, 자, 2003년부터 4년까지 10억
4억 3,700만 원씩을 지급하라. 그러면 한 40억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합치면 한 80억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근저당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56억의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저당권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을 우리가 저기를 해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 다시 경매에 붙여서 그 낙찰감을 인수받을 권리, 그 배당금을 인수받을 권리, 그런 게 돼 있죠. 그리고 처분을 못 하고. 자, 그러면 한번 이게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가 78개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어, 화의 그 기간 화의 기간에 그 재산 보전 처분 기간에 그거를 그 이전으로 해서 하자라는 그런 계약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가 78개에 대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루어진 과정, 소유권의 이동, 때로는 임차권의 변동, 전세권의 변동, 그리고 저당권의 흐름을 보면 현대코아가 이해가 될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 공사 대금에 이 공사 대금에 이 저당권의 그 설정 등기 자체를 이행하라라는 이 판결문에 해당하는 그 물건들의 흐름을 보면 현대코아가 보일 것이죠. 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는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채권액을 갚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부동산 담보에 했던 그 담보물을 경매에 붙여서 그 배당금을 낙찰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게 어, 한번 이게 그 화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게 어,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어떤 그 자기나 부자기 이런 개념이 없다. 법이 강력하지가 않다. 그래서 채무자가 은닉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예견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저당권에 이런 게 꼬이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1998년에 근거로 한 이게 꼬이게 되고 78개의 처분금지 가처분도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에 소송이 있고 나중에는 자 그러면은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78개의 처분금지 가처분의 그 흐름은 어떠했는가, 그죠? 그러면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이행을 하게 됐는가를 놓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9장 이 전부 자체를 일일이 다 이렇게 쭉 따라 흐르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십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죠. 그리고 곳곳에 서울, 대전, 대구라는 그 분기점을 알아야 되죠. 그 분기점을 알아야지 내가 어느 길의 위치에 있나, 내가 가는 데가 내가 서울에서 대전 사이인지 대전에서 대구 사이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을 한번 쫙 통독해서 한번 훑어야지 그 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를 파악하고 제가 몇 번을 파악하면서 미리 그 길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인 그 분기점, 네? 이 39장이나 되는 이 너무나 긴 판결문의 해독을 따라 훑는 게 아니라 그 분기점만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놓아 드리면 여러분은 그 징검다리만 따라서 걸어오시면 현대코아가 보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으로 어떻게 세원기공은 은닉과 회피를 하기 위해서 했고, 노력하고, 절차부심으로 노력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화의를 하겠다고 세원기공이 했으나 그것을 그것을 꼬이게 만들고 그 화의 조건과 계약을 화의에 이루어진 그 협의와 그거를 지키지 않았고 세원기공이 안음으로 해서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피터지게 싸웠는지, 어떻게 절치부심해서 그 세원기공에 대항을 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때로는 시달렸는지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